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명근입니다. 아, 강의를 다 찍었는데 새로 세팅을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뭔가 마이크 문제가 또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한 걸 또 하려고 하니까 힘드네요. 근데 어쨌든 소리가 다 끊겨서 녹음이 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에 부적합한 것 같아서 새로 강의를 찍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텐션이 떨어지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파란색으로 써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분산 분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분산 분석. 특히나 우리가 배웠던 거는 1원 분산 분석이었고요. 1원 분산 분석이라는 거는 어떤 원인이 있고 여기에 이제 결과가 있을 때 우리가 보통 관심 있는 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과연 이 원인이 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가, 미쳤다면 얼마나 미쳤고 또 어떤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검증하는 것이 우리가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럴 때 이 일원 분산 분석이라는 것은 이 원인이 하나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국가나 아니면 성별이라든지 아니면 뭐 동물 종류라든지 아니면 뭐 토양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 하나의 원인, 이 중에서 어떤 하나의 원인 때문에 결과값이 바뀌었는가를 살펴보면 되겠죠. 요거를 만약에 근육량이라고 해볼게요. 사람 몸의 근육량을 증가시키려고 하는데 이 근육량이라는 것이 국가에 따라 다른가를 분석하는 것도 말이 되죠. 또는 성별에 따라서 근육량이 다른가 또 말이 되죠. 또 먹은 고기의 종류에 따라서도 사람의 근육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가를 검증해 볼 수 있겠죠. 어떤 걸 먹고 운동하는 경우에 더 근육이 빨리 느는가 하는 것들을 실험을 할 때 쓰는 것이 바로 이 분산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산 분석이라고 하면은 이 원인이 딱 한 개만 있는 거죠. 이 중에서 사실은 뭐 어떤 고기를 먹었느냐 플러스 어떤 운동을 했느냐의 차이가 있겠죠. 요거랑 요거 이렇게 두 가지일 텐데 사실은 이렇게 두 가지를 함께 보는 게 아니라 이론 분산 분석에서는 한 가지만 본다. 그래. 하나만 보기 때문에 1원인 거죠. 1원. one way. 이렇게 쓴다. 우리가 이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이 온 것들을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T테스트랑 아노바랑 헷갈립니다.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보면 조금 나을 것 같아요. 공통점, 차이점. 우리가 지금 그 원인과 결과의 관점에서 설명을 해봤는데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이런 관점에서 설명을 했는데 이 원인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 범주형 변수일 때 이게 이제 범주형 변인이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카테고리컬 데이터라는 거죠. 카테고리컬 데이터라는 거는 이 노미널 데이터 형태를 말하는 거죠. 노미널. 그 예를 들면은 이름 같은 거죠. 구분하는 그런 데이터들에 의한 거를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국가나 아니면 뭐 고기 종류 뭐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번 한국, 2번 일본, 3번 중국 이런 식으로 나눴다고 해서 이 숫자들이 의미를 가지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들 이 숫자 이 사람은 2번을 더 먼저 썼으니까 친일파야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숫자에 의미가 없는 값들 그리고 고기도 마찬가지로 뭐 1번 돼지고기, 2번 닭고기, 3번 소고기 한다고 해서 1번이 더 좋은 거고 3번이 더 안 좋은 거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는 거를 우리가 표시하기 위해서 숫자를 넣는 거니까 이런 형태로 숫자가 가지는 의미가 없는 것들
숫자는 단순히 구분하는 것 이외에 다른 의미가 없는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분석을 할 때 그런 걸 우리가 범주형 변인이라고 하고 카테고리컬이라고도 하고 척도를 말할 때는 노미널 스케일을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명목 척도를 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분석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둘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즉 범주형 변수가 이게 이제 원인이 되고 그러면 여러분 결과는 뭐가 되나요? 결과는 이제 뭐 키 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근육량의 차이라든지 등등 여기는 이제 연속형 변수가 오는 거죠. 연속형 변수가 오고 그 숫자로 된 숫자 형태의 데이터가 오게 됩니다. 요거를 뭐 이산형도 있고 연속형도 있고 요거를 우리가 뉴메리컬 숫자 그런 데이터라는 거죠. 그래서 원인은 구분만 되는 거고 결과는 요 값들에 만약에 차이가 있어요. 뭐 키가 165야, 키가 170이야. 둘 중에 누가 더 크죠? 170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요 원인에서는 숫자가 의미가 없었는데 여기서는 숫자가 차이가 있는 거. 그런 걸 분석할 때 우리가 아노바나 t-테스트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공통점은 요거. 공통점은 원인에 들어가는 변수랑 결과에 들어가는 변수의 형태가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에는 범주형, 결과에는 연속형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그게 공통점이에요. 차이점은 뭘까요? 차이점은 비교하는 대상의 숫자예요. 비교 대상의 숫자가 2개일 때, 이 경우에는 t-테스트를 사용하고요. 3개 이상일 때, 이때는 아노바를 쓰게 됩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t-테스트를 쓸 때 상관이 있으면 paired t-테스트를 쓰고 상관이 없으면 그냥 independent t-테스트를 쓰게 된다 하는 점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노바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조금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면 우리가 분산이라는 게 있죠. 분산. 좀 작게 써봐야지. 분산이라는 게 있죠. 분산이라는 거는 이렇게 요런 식으로 쓰죠. 제곱. 어떤 값에서 평균을 뺀 것의 제곱의 합을 자유도로 나눠준 이 형태로 우리가 분산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분산을 계산을 하고 나면 이 전체 분산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분산을 임의로 우리가 그 일종의 수식에 의해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는지는 사실 이론적으로는 중요한데 이론적으로 뭐 수리 통계학이나 이런 데서 배울 때는 이것들을 어떻게 쪼개서 붙이는지 그런 것들도 다 일일이 이렇게 증명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교양의 한 파트로서 이걸 배우는 거니까 거기까진 가지 말고 이걸 어떤 식으로 나누는 건가를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똑같이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x 프라임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를 이제 집단 내 분산이라고 해볼게요. 집단 내 분산. 그리고 요거랑 그 2개짜리를 해볼게요. 2개짜리의 제곱. 이렇게 한 거를 또 이제 이렇게 쓰면은 요거는 집단 간 분산. 이런 식으로 분산을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즉, 분산이라는 게 전체가